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워낙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심지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걸 검색했는지 성향들을 분석해서 결과값을 다 다르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이런 게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증강현실이라는 말씀이라던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던가 빅데이터, 그리고 초연결 시대, 이런 말씀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봤습니다. 저는 그럼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과연 이 4차 산업을 주도할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라고 먼저 봤습니다. 봤더니 요즘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고라고도 하고 발품이라고도 하고 빌렸음이라고도 했던 것들을 대해서 요즘에는 공유경제라고 말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공유경제라는 트렌드를 만든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바로 뭐냐면은 현재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예전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X세대였다면은 지금 현재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인 20, 30대층들을 전부 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갑자기 왜 4차 산업혁명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소비의 가장 큰 주축으로 들어와 있고, 뭔가를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약 60% 이상이 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연령대가 됐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계 기업들에서 봤을 때도 예전에 베이비 부머 세대하고 다르게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소비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인재들한테 어떤 우리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인지 올해 트렌드 키워드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혹시 한 번쯤 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컨셉을 연출하라 부터 시작해서 매너 소비자 등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욜로나 소확행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 때문에 나오기 시작한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도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말을 나오는 게 요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언택트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니스프리라는 화장품 회사가 하는 건데요. 가면은 바구니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바구니를 들면은 말 걸지 말라는 겁니다. 나 알아서 상품 살 거니까 괜히 와서 말 걸지 말라는 거고요. 이 바구니를 들면은 와서 좀 도와달라는 뜻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서 누가 말 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대들인 것도 같죠. 그리고 아마 이전 시간에랑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언택트 마케팅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키오스크라고 하는 뭔가 살 때 있어 무인으로 주문하는 것들이라던가 요즘에는 VR로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택트 마케팅의 한 요소들인데요. 마치 밀레니얼 세대들하고 굉장히 지금 잘 맞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 가서 옷 같은 거 다 입어보고 신발도 다 신어보고 막상 거기 사지는 않고요. 핸드폰으로 가서 온라인으로 삽니다. 이걸 요즘에 쇼루밍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요. 오토 마케팅의 한 얘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시대로 넘어갔다면은 이제 그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는 오프라인 기반으로만 하고 있던 기업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같이 전환을 하거나 같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폴키즈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매출이 거의 300% 이상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굳이 내가 여기를 왜 방문해야 되는지 이유를 만들어주고 오프라인 상에서 가가지고 구매하는 거를 역쇼루밍족 또는 리버스 쇼루밍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전히 구분이 허물어져가지고 굳이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 거죠. 제가 또 이것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바로 전에 할 건데요. 아마 이런 교육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직업들 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겠죠. 드론 전문가, VR 전문가, 3D 프린트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을 거기 때문에 전 이걸 넘어서 또 다른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요, 장래희망이 의사보다 유튜버들, 크리에이터가 되는 걸 훨씬 더 꿈꾼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학생들한테 장래희망 모델을 하면은 꼭 5위 이내에 유튜버요, 크리에이터요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4차 산업혁명에 말아서 이런 것들이 더 이슈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1위가 운동선수, 2위가 교사.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은 3위가 의사였는데 올해는 3위가 갑자기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왔었죠. 대학교를 진학했으면은 이제 진학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했다면은 요즘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어디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돈을 버는 것들이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이죠. 요즘에 제가 한 고등학교에 얼마 전에 교과 개편을 하는데 거기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상업고등학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학과, SNS 마케터 학과, 크리에이터 과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회계학과 그런 것들이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고 하면서 학과들이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들부터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대가 이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보통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개인들을 전부 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살짝만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이면서 빅데이터 시대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뭔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알아서 인공지능이 다 추천을 해줍니다. 정보도 추천해주고 제품도 추천해주고 다 추천해줍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플루언서가 뭐냐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소위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인지심리학자이신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분의 몰보 이야기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분 지인 중에서 자동차를 산다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차 사려고 해? 막 물어봤더니 여기저기서 막 통계들을 조사해보니까 막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신뢰할만한 자동차 1위 볼보, 만족도 높은 1위 볼보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볼보를 사겠지 하면서 마치 다시 만났을 때 지인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차 사는 거 어떻게 됐어? 했더니 무슨 차를 샀어? 라고 했는데요. 그때 분명히 다 1위가 볼보라는 걸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볼보를 안 사고 다른 차를 산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라고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 처남이 볼보를 가지고 있는데 허구한 날 정비소에만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볼을 본 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통계상으로는 1위가 무조건 볼보였던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의 예외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료나 통계, 데이터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 오히려 직접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플루언서라는 것들의 활용도인 겁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자기가 각자 SNS들에다가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그 컨텐츠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영향이 많던 적던지 간에 그 컨텐츠를 보고 소비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4차 산업혁명 그 이유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뭔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겪었던 그거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요즘 시대가 미래의 가장 직업 선호도 중에 하나가 유튜브이기도 하고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것들이 전부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중에 관심 가지신다면은 이런 인플루언서라던가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 가지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서 저는 살짝 옆으로 가가지고 조금 더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